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 식물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0,00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 소금 속 미량 원소들이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물을 마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100원짜리 앰플과 약간의 수고로 2리터의 고급 영양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제4장, 영양제를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성껏 만든 영양액, 이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물을 먼저, 영양제는 나중에. 영양제를 주기 전날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먼저 주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다음날 이 영양액을 주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절하기.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식물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3번 정도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작거나 성장이 더딘 식물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잦은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실내 식물을 위한 특별 처방, 잎에 직접 뿌려주기. 사무실이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부족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든 영양액을 분무기에 다마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듯 가볍게 잎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제5장,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픈 식물에게는 보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식물에게는 영양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식물은 영양분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분이 뿌리를 더욱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식물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3가지입니다. 햇빛 부족. 식물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굶주리게 됩니다. 환기 부족.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생기기 쉽고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물의 문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잔뿌리가 손상되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아플 때는 영양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3가지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밝은 창가로 옮겨 햇빛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하고 흙의 상태를 잘 살펴 올바르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든 영양액을 소량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교감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비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정성껏 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푸른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 식물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만 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 소금 속 미량 원소들이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물을 마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100원짜리 앰플과 약간의 수고로 2리터의 고급 영양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제4장, 영양제를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성껏 만든 영양액, 이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물을 먼저, 영양제는 나중에. 영양제를 주기 전날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먼저 주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다음날 이 영양액을 주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절하기.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식물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1번 또는 한 달에 3번 정도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작거나 성장이 더딘 식물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잦은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실내 식물을 위한 특별 처방, 잎에 직접 뿌려주기. 사무실이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부족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든 영양액을 분무기에 담아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듯 가볍게 잎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제5장,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픈 식물에게는 보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식물에게는 영양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식물은 영양분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분이 뿌리를 더욱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식물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햇빛 부족. 식물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굶주리게 됩니다. 환기 부족.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생기기 쉽고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물의 문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잔뿌리가 손상되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아플 때는 영양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밝은 창가로 옮겨 햇빛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하고 흙의 상태를 잘 살펴 올바르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든 영양액을 소량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교감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비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정성껏 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푸른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 식물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만 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 소금 속 미량 원소들이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물을 마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100원짜리 앰플과 약간의 수고로 2리터의 고급 영양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제4장, 영양제를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성껏 만든 영양액, 이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물을 먼저, 영양제는 나중에. 영양제를 주기 전날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먼저 주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다음날 이 영양액을 주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절하기.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식물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1번 또는 한 달에 3번 정도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작거나 성장이 더딘 식물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잦은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실내 식물을 위한 특별 처방, 잎에 직접 뿌려주기. 사무실이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부족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든 영양액을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듯 가볍게 잎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제5장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픈 식물에게는 보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식물에게는 영양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식물은 영양분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분이 뿌리를 더욱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식물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햇빛 부족. 식물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굶주리게 됩니다. 환기 부족.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생기기 쉽고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물의 문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잔뿌리가 손상되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아플 때는 영양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밝은 창가로 옮겨 햇빛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하고 흙의 상태를 잘 살펴 올바르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든 영양액을 소량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교감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비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정성껏 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푸른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 식물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만 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 소금 속 미량 원소들이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물을 마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100원짜리 앰플과 약간의 수고로 2리터의 고급 영양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제4장, 영양제를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성껏 만든 영양액, 이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물을 먼저, 영양제는 나중에. 영양제를 주기 전날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먼저 주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다음날 이 영양액을 주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절하기.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식물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3번 정도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작거나 성장이 더딘 식물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잦은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실내 식물을 위한 특별 처방, 잎에 직접 뿌려주기. 사무실이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부족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든 영양액을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듯 가볍게 잎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제5장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픈 식물에게는 보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식물에게는 영양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식물은 영양분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분이 뿌리를 더욱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식물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3가지입니다. 햇빛 부족. 식물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굶주리게 됩니다. 환기 부족.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생기기 쉽고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물의 문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잔뿌리가 손상되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아플 때는 영양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3가지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밝은 창가로 옮겨 햇빛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하고 흙의 상태를 잘 살펴 올바르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든 영양액을 소량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교감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비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정성껏 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푸른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식물용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0,00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한 꼬집만 넣습니다. 소금 속 미량 원소들이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물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오히려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물을 마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100원짜리 앰플과 약간의 수고로 2리터의 고급 영양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10,000원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제4장, 영양제를 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 정성껏 만든 영양액, 이제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하나, 물을 먼저, 영양제는 나중에. 영양제를 주기 전날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 식물에 물을 흠뻑 주세요. 흙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면 뿌리가 놀라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을 먼저 주어 뿌리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다음날 이 영양액을 주면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식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절하기.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식물이나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3번 정도 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화분이 작거나 성장이 더딘 식물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잦은 영양 공급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3. 실내 식물을 위한 특별 처방, 잎에 직접 뿌려주기. 사무실이나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광합성이 부족해 뿌리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든 영양액을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있어 이곳을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듯 가볍게 잎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뿌려주세요. 제5장,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픈 식물에게는 보약이 아닌 햇빛과 바람을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식물에게는 영양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변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보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식물은 영양분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분이 뿌리를 더욱 손상시켜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식물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 3가지입니다. 햇빛 부족. 식물은 햇빛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식물은 굶주리게 됩니다. 환기 부족.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생기기 쉽고 식물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물의 문제.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잔뿌리가 손상되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아플 때는 영양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3가지 기본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밝은 창가로 옮겨 햇빛을 보여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게 하고 흙의 상태를 잘 살펴 올바르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만든 영양액을 소량 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마무리하며 반려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교감하고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비법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식물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영양액을 정성껏 주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푸른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식물이 건네는 작은 위로와 함께하는 지혜의 정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푸른 숨결을 불어넣는 반려식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싱그럽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지혜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햇살과 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푸른 생명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가장 흔한 실수, 그리고 올바른 시작. 우리는 종종 화원에 들러 작은 영양제 앰플을 사서 화분에 그대로 꽂아두곤 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식물에게 갑자기 너무 진한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약할 때는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듯 식물에게도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 앞에 있는 이 몬스테라는 천장에 닿을 듯이 큽니다. 이 고무나무도 무성한 잎을 자랑하죠. 이 모든 식물들이 특별하고 비싼 관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단돈 100원짜리 영양제 앰플 하나를 10,000원짜리 고급 영양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작은 비법 덕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희석과 타이밍입니다. 영양제를 물에 희석해서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죠. 제2장, 우리 집 식물을 위한 맞춤 영양 메뉴판. 식당에 메뉴판이 있듯이 식물 영양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아무 영양제나 주는 것은 스테이크를 먹어야 할 사람에게 샐러드만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잎을 즐기는 관엽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 스킨답서스처럼 꽃보다는 푸르고 무성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주로 질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통 이런 영양제는 녹색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관엽식 무룡이라고 쓰여 있거나 푸른 잎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꽃을 피우는 식물을 위한 영양제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키우는 식물들은 인산과 칼륨 성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은 식물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난초, 제라늄, 베고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난초 영양제 또는 개화용이라고 쓰여 있으며 화려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식물을 위한 만능 영양제입니다.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린다면 모든 식물용이라고 쓰인 노란색 포장의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다육식물 전용 영양제도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성장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용 영양제도 따로 구분되어 판매되곤 합니다. 이렇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영양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식물과 더 깊이 교감하는 정원사가 된 것입니다. 제3장, 100원을 10,000원으로 만드는 마법의 레시피.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2리터짜리 빈 페트병, 물,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영양제 앰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마법을 더해줄 2가지, 바로 설탕과 소금입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영양제 앰플 하나를 전부 짜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참 아름답죠. 이제 마법의 시간입니다. 설탕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넣어주세요. 설탕은 식물이